ACL 2024에서 발표된 From Roleplay to Drama Interaction on LLM Solution 이라고 하는 연구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ACL 2024에서 발표되긴 했는데요. Findings로 발표가 됐고요.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게 논문 첫 페이지의 일부를 가져온 것입니다. 웨이치우라는 사람이 일저자이고요. 샹하이 지어통 유니버시티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문의 모티베이션입니다. 드라마는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이제 하고 있는데 수동적으로 시청을 하죠. 드라마의 스토리 진행에 있어서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이 이미 결론 지어진 그 드라마 내용을 우리는 시청을 수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드라마 중간에 능동적으로 그 드라마를 시청하는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또 그 드라마의 그 본래 스토리가 크게 바뀔 수가 있게 되잖아요. 또 그건 문제가 또 그것대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의 원래의 그 전체적인 그 플롯 라인은 유지를 하면서도 내가 능동적으로 드라마에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의 그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면 새로운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이 피규어 1이 그런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난이라고 하는 이게 그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 스토리에서 이제 그 시청자는 플레이어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에 이 스토리의 시청자 혹은 독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독자인 플레이어가 코난 역을 맡아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 로케이션이 어디고 시간은 언제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 상황에서 캐릭터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요약을 해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플레이어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등장인물들에게. 예를 들어서 아유미라고 하는 캐릭터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Do you find anything interesting? 하고 물어보면은 답변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예시와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아래쪽을 익스플로어 한다는 액션을 취한 것이고요. 이걸 말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액션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취하니까 이 어떤 또 다른 그 사람이 등장을 해서, 캐릭터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컨플릭트 관계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제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플레이어는 그 라이브러리언, 이 캐릭터 라이브러리언인데 그 사람한테 미안해요 한 다음에 방을 떠난다는 액션을 그 이어서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캐릭터 역할을 수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입을 하는 거죠, 스토리 라인에. 이런 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면 똑같은 드라마를 할지라도 사람들마다, 개성이 서로 다른 사람들마다, 또 관심사가 서로 다른 사람들마다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논문의 Problem, Solution, Contribution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Problem은 인터랙티브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드라마에 그 사용자가 플레이어라고 표기가 된다고 그랬죠. 사용자가 개입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액션을 취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인터액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인터랙션을 취하는 드라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 드라마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단 이때 그렇게 인터랙션을 통해서 개입은 하면서도 전체적인 스토리 디렉션은 유지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프로블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를 위한 솔루션은 드라마 LLM이라는 것과 그리고 오토 드라마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드라마 LLM은 그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어떤 LLM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LLM이 드라마에 대한 인터랙션이 가능하도록 좀 더 튜닝이 된, 피팅이 된 그런 LLM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드라마 인터랙션을 위해서 피팅된 LLM을 가리켜서 드라마 LLM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파운데이션으로 사용이 되는 LLM은 당연히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을 겁니다. 또 이 드라마 LLM을 만들기 위한 그 튜닝 과정에서 Sparse Instruction Tuning이라고 하는 기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토 드라마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오토 드라마는 임의의 어떤 주어진 그 드라마 그 스토리가 있을 때 그 스토리를 인스트럭션 형태로, 즉 드라마 LLM을 만들 수 있는 인스트럭션 형태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오토 드라마예요. 이를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 인스트럭션 형태로 바꿔주는 오토 드라마에 대해서 소개는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때 고려해야만 하는 어떤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Narrative Chain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스토리 디렉션은 유지를 해주면서도 사용자들의 어떤 그 행동이나 또 그 대화를 할 때의 그 어느 정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너무 자유를 보장을 안 하게 되면 너무 딱딱해지고 재미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인터랙션이 없는 그냥 단순한 그 드라마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러티브 체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새롭게 제시를 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컨트리뷰션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인터랙티브 드라마를 위한 드라마 LLM을 만들었다는 것 그 자체인데 특히 이때 그 Sparse Instruction Tuning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Sparse Instruction Tuning이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오토 드라마 기법 자체가 여기서는 이제 컨트리뷰션이긴 해요. 파이프라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오토 드라마의 파이프라인 구조를 제시했다는 거 그리고 이 내러티브 체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제시를 했다는 것까지 해서 총 세 가지 그러니까 Sparse Instruction Tuning, 오토 드라마 파이프라인 그리고 내러티브 체인까지가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라마 LLM입니다. 오른쪽에 그 논문에서의 대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드라마가 이제 보시다시피 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서 그렇게 개념이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 씬 하나하나는 그 드라마 그 스크립트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씬들 여러 개가 모여져서 콜렉션이 될 것이고 씬의 콜렉션이 될 것이고 씬의 셋이 될 것이고 그 씬들의 콜렉션을 일컬어서 드라마 스크립트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드라마 스크립트 중에서 씬 1에 대한 예시가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여기 스펙터클이라는 것, 캐릭터, 그리고 플롯 라인, 플롯, 인터랙션, 트리거까지 해서 구분 지어져서 개념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스펙타클은 뭐에 대한 거냐면요. 여기 노란색으로 쓰여진 것이 스펙타클에 대한 개념을 소개해 주는 거거든요. What is this scene like? 그러니까 이 현재의 이 씬이 어떤 장면이냐, 어떤 백그라운드라든지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스펙타클이에요. 특히 보여지는 것에 많이 집중해서 설명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예시가 나와 있잖아요. The scene happens in Caplet's home. 장소를 명시해주고 있죠. 그리고 people are dancing. 뭐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어떤지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춤을 추고 있다는 그런 장면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characters. 캐릭터는 detail, the character profiles and thought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들의 그 등장인물들의 프로파일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예시로 되어 있는 거 보면은 Caplet appears friendly and decent, but inwardly is arrogant 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캐릭터에 대한 소개잖아요, 말 그대로. 그리고 he wants to decently defer anyone from disrupting his banquet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시예요. 캐플렛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설명 예시입니다. 각 캐릭터별로 이런 설명들이 쭉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plot line이라는 것은 여기 이게 오타인데요. 길드가 아니고 가이드예요. 자, guide the player and characters in the scene.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스토리 라인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그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스토리 줄거리의 방향, 줄거리의 큰 줄기를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써있죠. Explore the banquet in Caplet's home. 어떤 게임 같은 걸로 치면 오브젝티브 같은 거, 주된 어떤 메인 퀘스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엔 plot이라고 되어 있고요. 노란색 부분 읽어보면 predefined narrations and dictions. 어떤 캐릭터들 간의 대화라든지 또는 어떤 내레이션들이 있으면은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책을 단순히 읽거나 아니면 그 스토리에 대한 것을 그냥 직접 사람들이 읽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 대사가 여기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나레이션 같은 것들이 있다면,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런 게 있다면 여기에 그게 다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intera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 부분 보면 the way players interact with the drama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드라마와 인터랙션 하는 그 방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야말로 가장 그 중요한, 그러니까 키 디퍼런스죠. 기존의 드라마는 수동적인데 이 인터랙티브 드라마가 갖고 있는 이 플레이어들의 능동성을 제공하는 가장 키 팩터가 바로 이 인터랙션 부분이 될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제공을 해요. 인터랙션으로서. 첫 번째는 conversation, 다른 캐릭터들과의 대화. 두 번째는 액션이에요. 마스크를 explore 한다든지 explore the fireplace 등등 여러 가지 액션 취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여기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열이 다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리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터랙션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How scene transits. 위에서 보시면 씬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씬들 간에 화살표로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이 씬 2에서 씬 4로 트랜지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화살표로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언제 그 씬 트랜지션이 일어나야 될지 조건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트리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건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If the player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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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것을 만족하면 씬 2로 점프해라. 씬 1에서 씬 2로 이것을 만족하면 점프해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트리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드라마 LLM이 결국은 이런 각 씬들에 대한 요 내용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동작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씬이 일단 있어요. 그러면은 사용자한테는 일단 글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앞에서는 마치 그림 형태로 뭔가 보여지는 것처럼 예시는 들었지만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이 연구는 자연언어 처리 분야의 연구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텍스트만으로 사용자들에게 보여진다. 또 사용자가 드라마 LLM한테 뭔가 요청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그런 모든 방식도 다 이제 텍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씬이 만약에 씬 1이었다. 그러면은 그 씬 1에 해당되는 설명을 일단 보여주는 거예요. 스펙타클 일단 보여주고 플랫이 있다면 플랫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겠죠. 현재 씬에 해당되는 설명들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플레이어로부터 인터랙션 부분을 선택받는 거예요. 입력받는 거예요. 키보드 입력을 통해서. 그랬을 때 그 인터랙션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돼요. 어떤 동작을 취할지. 대화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레이션이 출력이 될 수도 있어요. 인터랙션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또 트리거를 만족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트리거 조건 만족하게 되면 LLM이 씬이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현재 씬에 의해서 계속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주고 입력받은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플레이어의 뷰거든요. 드라마 LLM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먼저 제공해요. 현재 씬에 대해서. 그러면 사용자가 만약에 캐릭터와의 컨버세이션을 선택을 했다. 액션으로. 그래서 카플렛한테 대화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실제 이 대화를 생성하거나 이 설명문을 제공하는 건 다 동일한 LLM입니다. 드라마 LLM하고 표기되어 있는 용어이 어떤 때는 씬에 대해서 설명을 제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카플렛 역할을 맡아서 대사를 읊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하고 있는 거죠. 드라마 LLM이. 자, 만약에 사용자가, 플레이어가 대화를 하지 않고 다른 액션을 취한다면 마스크를 익스플로한다. 그러면은 그에 따른 어떤 그 레레이션이 출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혹은 또 어떤 특정 액션을, 중요한 액션을 취하게 되면 조건이 만족돼서 다른 씬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플레이어로 하여금 플레이어에게 그 드라마 스크립트 현재의 그 씬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또 선택을 받았을 때, 액션 선택을 받았을 때 그에 의해서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씬에서 제공되는 이 스크립트 있잖아요. 이 스크립트 내용이 LLM에 대해서 프롬프트로서 사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각 씬에 해당이 되는 이 내용이 프롬프트로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간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사용자가 선택을 했을 때 적절한 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씬들에 대해서 다 얘는 프롬프트로서 입력을 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LLM이 입력으로 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드라마 LLM을 그럼 이제 그냥 다른 일반적인 General Purpose Foundation LLM을 그냥 쓰면 당연히 잘 안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잘 동작할 수 있도록 튜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LLM에게 어떤 식으로 학습을 시켜야 할까? 일단 타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타스크들을 잘할 수 있도록 튜닝을 해야 할까를 이 논문의 저자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종류로 압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트랜지션, 그러니까 씬 전환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refinement, 시너리에 대한 설명을 내러티브 톤으로 표현하는 거. 어떤 특정 캐릭터에 의한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중립적인 내러티브 톤으로서 일관성 있는 어떤 톤으로서 표현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또 롤플레이, 특정 캐릭터 프로파일과 thoughts에 따라서 캐릭터 역할을 수행하는 거. 마치 다중인격자처럼 어떤 캐릭터, 뭐 A 캐릭터일 때는 A 캐릭터의 그 개성에 맞게 발화를 해주고 B 캐릭터 역할을 할 때는 B 캐릭터에 딱 맞게 B 캐릭터답게 발화를 해주고 액션을 취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가이던스, 플롯 라인, 전체적인 그 스토리 디렉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 마지막으로 시멘틱스, 플레이어의 어떤 바라문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그래야 적절한 트리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잖아요. 그것이 시멘틱스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종류의 타스크들이 이제 다 가능해야 드라마 LLM으로서 잘 동작할 수 있다고 정의를 한 것인데요. 그럼 이걸 위해서 인스트럭션 튜닝을 해야 할 텐데 이때 챌린징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이 5가지를 한 번에 학습시키는 인스트럭션을 설계하는 것은 일단 매우 어려울 거예요. 이 5가지의 조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일부만 반영되는 1개 혹은 2개 정도 되는 그런 일부만 반영이 되는 인스트럭션, 소위 말해서 여기서는 그걸 sparse instruction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런 인스트럭션 단위로서 이제 그 학습을 이제 하게끔 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실제로 스토리 라인이 이제 있을 때 주어진 어떤 드라마 스크립트가 이미 그냥 픽스돼서 스토리로 짜여진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떤 특정 주인공에 의해서 그 선택이 되어지는 액션이나 대사가 있을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튜닝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당연히 모든 이 5가지에 대해서 다 한꺼번에 고려돼서 튜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반적으로는 1개, 뭐 내지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스파스 인스트럭션들 위주로 존재를 실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학습이 가능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스파스 인스트럭션 튜닝은 크게 두 가지 스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스텝은 드라마 스크립트를 서브 태스크들로 나눠요.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드라마 스토리가 아니라 드라마 스토리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스크립트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스토리랑 스크립트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앞장으로 잠깐 돌아봤을 때 여기서 어떤 소설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소설의 그 원문이 있을 거잖아요. 소설 원문을 지금 스크립트로 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소설의 원문으로부터 직접 만약에 사람이 직접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잖아요. 직접 어떤 씬, 만약에 뭐 영화로 어떤 소설을 영화화한다. 그러면은 그 영화화 할 때에도 어떤 특정 장면이 있잖아요. 어떤 장면은 집 안에서 장면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가면 갑자기 이제 장면 전환이 되면서 집 밖에서의 씬이 될 것이고, 그렇게 서로 다른 씬으로 해가지고 스펙터클, 캐릭터스, 플롯라인, 플롯, 인터랙션, 트리거의 튜플로서 표현이 될 수 있는 이런 형태, 이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 정말 잘 만들고 싶다면 사람이 직접 만들어야겠죠. 소설 원문이 있을 때 그걸로부터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씬들에 의한 콜렉션은 직접 손수 한 땀 한 땀 만들어 주어야 가장 좋은 퀄리티의 스크립트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드라마 스토리 원본이 아니라 그 스토리 원본으로부터 만들어낸 어떤 스크립트가 이미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스크립트가 이미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을 서브 태스크들로 일단 나눠준다. 앞에서 정의한 이 5가지 태스크들을 여기서는 서브 태스크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어요. 이 5가지 관점에서 씬이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내러티브 톤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부분이 이제 있거나, 시너리 설명을, 또는 롤플레이, 캐릭터들에 의해서 그 대사를 이제 읊어주는 것들이 있거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롯라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가이던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또 있거나, 시멘틱스, 적절한 트리거 발생되는 부분이 또 있다면, 특히 씬 전환이 될 때는 시멘틱스도 함께 고려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잘라보는 거예요. 타스크, 이거는 1, 5번 타스크, 이거는 두 번째랑 네 번째 타스크가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스토리 라인으로부터 만들어졌을 스크립트들을 서브 타스크들로서 난 구분지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각 유니크한 서브 태스크들마다, 그러니까는 서브 태스크가 하나의 그 드라마 스크립트 안에 뭐 예를 들어 한 100개쯤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유니크한 서브 태스크들마다 해당 블록 전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스트럭션을 하나씩 만들어줘요. 그런 다음에 LLM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준비운동 개념으로 각각 따로따로. 예를 들어서 트랜지션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트랜지션이 일어나야 해 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렇게 단순하게 한번 학습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이 작업을 마치고 나서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이제 이 첫 번째 스텝에 의해서 LLM이 한번 준비 운동이 끝난 거예요. 각각의 서브 타스크들마다 한 번씩 이제 학습을 마쳤으니까요. 자, 그런 다음엔 이제 두 번째 스텝에서 뭐 하는 거냐면은 그 드라마 스크립트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한번 다시 이제 하는 건데, 이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스크립트를 이미 서브 태스크들로 잘 나뉘어져 있을 거잖아요. 첫 번째 스텝에서 잘 나눠져 있었겠죠. 그랬을 때 각 서브 태스크에 대해서 이런 주석 형태와 같이, 이거는 꼭 이렇게 슬러시 별표 슬러시 사이의 형태로서 할 필요는 없고요. 다른 형태를 취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일관성 있게만 하면 돼요. 이 논문에서는 이런 기호들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기호 사이의 부분에다가 어떤 주석 문장을 삽입을 한 거예요. 프리픽스로서. 자, 오른쪽에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서브 태스크 1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근데 이게 만약에 어떤 트리거에 대한 그 서브 태스크였다. 그러면은, 근데 그냥 트리거도 아니고 토크에 의한 트리거였으면은 일부러 이 서브 태스크 1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래서 이 토크에 의해서 트리거가 발생돼서 씬 10으로 이동한다 라는 어떤 그 LLM 차원에서 취해야 하는 액션 내용을 주석으로서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보여져야 할 내용들이 뭐 설명문 같은 거라든지 혹은 대사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원래 서브 타스크들마다 이 LLM이 사용자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어떤 결과값들이 있는 건데, 레스폰스가 있는 건데, 그걸 그냥 곧바로 출력하도록 학습을 하지 않고 그 레스폰스를 만들어내기 전에, 이 레스폰스라 하면 어떤 땐 캐릭터별 대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땐 내레이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레스폰스를 만들어내기 전에 먼저 항상 이 LLM이 어떤 작업을 취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 설명문을 주석 형태로 먼저 생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문장, 요 주석까지 같이 포함을 한 형태를 가지고 이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LLM으로 하여금 이 서브 태스크들과 그리고 인스트럭션 간의 관계를 잘 배우도록 도와주는 효과를 가진다. 이렇게 해주니까는 얘가 자기가 뭐 하고 있는 건지를 더 이제 연결을 잘 시키더라. 내가 지금 이 토크의 트리거에 의해서 씬 10으로 이동을 한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스스로 마치 그 체인 오브 소트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학습이 끝나고 그럼 이렇게 그 주석이 삽입된 형태로 인스트럭션 튜닝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실제 그 장면 전환이 이루어질 때도 트리거 바이 턱, 점프 투 씬 몇 이런 식으로 주석 생성을 먼저 한 다음에 리스폰스를 만들어 줄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 주석 부분은 이제 손쉽게 플레이어에게 안 보이게 이제 따로 전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전처리라기보다 후처리겠죠. 후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이 LLM으로 하여금 해당 서브 타스크가 어떤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어떤 동작에 대해서 관련이 된 건지에 대해서 잘 배우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이제 모든 타스크들에 대해서 모든 서브 타스크들에 대해서 해당 스토리에 존재하는 모든 서브 타스크들에 대해서 다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인 오토 드라마인데요. 오토 드라마는 이제 드라마 그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파이프라인을 이야기해요. 앞장에서 그 스파르스 인스트럭션 튜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때 드라마 스크립트가 이미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드라마 스크립트는 사실 수동으로 만드는 게 제일 이제 퀄리티는 좋겠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 스크립트가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얼추 볼만한 수준의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파이프라인을 이름 붙여서 오토 드라마라고 해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원본 스토리 텍스트가 있을 때 그걸로부터 임의의 LLM, 예를 들어서 GPT 시리즈를 사용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드라마 스크립트를 생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아래쪽에서 일단 보시면 스텝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각각의 스텝들마다 모두 LLM 프롬프팅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LLM의 성능이 크게 기대고 있는 거죠. 일단 스토리 컬렉션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이렇게 스토리가 존재하고 있을 때 이게 원본 스토리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scene extraction, scene 추출을 먼저 합니다. 여기서 scene 추출은 스펙터클과 캐릭터들에 대한 표현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먼저 이 부분을 뽑아낸 후에 그런 다음에 이제 플롯 프로덕션을 한다. 그러니까 플롯 라인, 플롯 인터랙션을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것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GPT에 의해서. 이것까지 다 만들어낸 후에 마지막으로 트리거를 이제 이미지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트리거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액션 중에서 특히 액션 1이다. 그러면은 내레이션을 뭐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씬 Y로 점프해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당연한 얘기지만 이 오토 드라마는 LLM의 성능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이 스크립트를 공들여서 만들건 LLM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을 하건 간에 잘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어떤 새로운 팩터인 내러티브 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게 됩니다. 플레이어에게 너무 큰 자유가 주어지면 플롯 라인을 벗어나서 말 그대로 스토리가 산으로 갈 수도 있죠. 반대로
플레이의 자유를 이제 박탈하게 되면 플레이어의 인터랙션 만족도가 크게 하락하게 되고, 사실은 그건 인터랙티브 하지 않은 드라마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러티브 체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하게 되는데, 그 메이저 어떤 플롯 포인트들이 있다. 주요 어떤 사건들, 이벤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벤트 포인트들이 있을 때 그것들 간의 short 세그먼트에 해당되는 씬들을 그 사이사이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임의로. 그러고 나서 각 씬들 사이에서 이제 플레이어에게는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 학교를 가는 어떤 그 스토리가 그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은 학교에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문방구를 들렸다 간다든지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학교를 간다라는 그 메인 이벤트, 메이저 이벤트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뭐 문방구를 들렸다 간다든지, 아니면은 잠깐 뭐 그 강변에 가가지고 잠깐 구경 좀 하다가 살짝 지각은 했지만 학교에 간다든지, 이런 자유는 보장을 해주는 그런 개념을 내러티브 체인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내러티브 체인이라는 이 개념을 그럼 어떻게 이 오토 드라마에서 가능하게 할 것이냐는 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만들면 당연히 내러티브 체인이라는 개념을 잘 습득한 상태에서 직접 스크립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오토 드라마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 LLM의 파워에, GPT의 파워에 크게 기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플롯 프로덕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트리거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씬 전환이. 이 두 가지 작업, 플롯 프로덕션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트리거 이미지네이션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또 씬 익스트루션도 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작업이 사실은 이 내러티브 체인을 고려를 해가지고, 내러티브 체인 개념을 고려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롬프팅을 잘 설계해야 된다.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실험입니다. 80개 이상의 스토리, 앤더슨스 페어리 테일즈 스토리로부터 오토 드라마를 적용해서 드라마 스크립트를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스파르스 인스트럭션을 이제 준비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드라마 LLM을 튜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한 파운데이션 모델은 LLM 라마 3.5B 인스트럭트, 그리고 QN 1.5 14B 챗을 사용을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드라마 LLM에 대해서 성능 평가를 위해서, 검증을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로는 직접 사람이 만든, 매뉴얼하게 직접 써 내려간 스크립트 3개를 갖고 테스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3개의 스크립트의 원본 스토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디텍티브 코난, 해리포터, 로미오 줄리엣을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그 관점에서 이밸류에이션을 했느냐? 시너리, 묘사의 디테일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러니까 디테일한지, 내레이션의 스토리 일치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가이던스, 플롯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지, 코히어런스, 캐릭터 개성이나 생각에 기반해서 플롯이 잘 전개되고 있는지, 이렇게 4가지는 따로 젖지 모델에 의해서, 이 젖지 모델도 또 다른 LLM이에요. LLM에 의해서 7포인트 리커트 스케일로 점수를 매기도록 했고요. 마지막 트랜지션은 씬 전환이 잘 이루어졌는지, 원래 씬이 1에서 3으로 변해야 되는데 1에서 4로 변했다. 이거 엉터리인 거잖아요. 그런 엉터리 전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이 직접 매뉴얼하게 체크를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라마 8B 인스트럭트를 사용을 해서 드라마 LLM을 만들었을 때의 실험 결과입니다. 제 왼쪽이 디텍티브 코난에 대한 결과, 가운데가 해리포터, 맨 오른쪽이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한 실험 결과이고요. 각각 서로 다른 색깔로 3가지 색깔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파란색 부분은 오토 드라마 데이터를 100% 사용을 했고, 그리고 SIT, 그러니까 Sparse Instruction Tuning 기법을 적용을 했을 경우가 파란색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노란색은 SIT를 사용 안 했을 경우, 그리고 제일 안쪽에 있는 보라색은 오토드라마 데이터를 10%만 사용을 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적게 사용하면 당연히 이제 퍼포먼스 안 좋게 나왔고요.
그 노란색이랑 파란색을 이제 비교해야 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일단 노란색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파란색이 더 좋다. 그러니까는 그 SIT를 사용을 해야 더 성능이 올라간다는 점을 일단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뭘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이 트랜지션에 대해서 특히 성능이 대폭 향상이 된 부분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사실 거의 성능의 차이가 없다라고 사실상 그렇게 봐도 되겠고요. 트랜지션 부분에서는 SIT를 사용 안 했을 때에 비해서 SIT를 사용했을 때 아주 엄청나게 성능이 향상이 된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8비 인스트럭트에 대한 결과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논문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14비짜리 모델에 대한 실험 결과 딱히 성능 향상이 있지는 않았다. 트랜지션에 대해서만 약간 좋아졌을 뿐 딱히 성능 향상이 있지는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4비 모델은 QN 1.5 14비 챗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찰입니다.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디테일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솔직히 논문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한 서너 번 이상 다시 봤던 부분도 제법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라기보다 그냥 설명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내가 뭘 놓쳤나 싶어서 다시 보게 됐다는 거죠. 특히 내러티브 체인 개념을 소개는 했지만 이 개념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된 것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결국 매뉴얼리 리튼 스크립트를 잘 준비를 해줘야 드라마 LLM이 제대로 동작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서비스에 실적용하기에는 아직 딱히 지금 실효성이 있지는 않다. 비용이 좀 크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인터랙티브 드라마를 만들어 가기 위한 어떤 그 초기 연구 차원에서는 충분히 재밌는 그런 페이퍼라고 생각은 됩니다.